그런데 소통의 달인들을 보면 통상 자기의 단점, 자기의 그렇죠. 아픔, 결점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만드는. 그러면은 무조건 미안하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더 화가 난대 여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소통인데요. 네. 사람 간의 소통이 없으면 그게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으로 우리 삶이 하루하루 단계 이어져 가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녀와의 소통도 있고 그 정치인들 간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일하는 같은 동료들끼리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있죠. 소통이 안 돼서 제일 문제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보다 네. 사실은 이제 소통을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이제 성공이 좌우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소통의 문제를 경시하는 사람치고 성공하고 일을 잘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 리더십이든지 추진력이든지 이 본체를 분해해 놓고 보면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성원이 다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 간의 의사가 잘 석연하게 오고 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이제 배우자들끼리 소통이 중요할 거고 자녀들 간의 소통도 중요할 거고 또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끼리의 소통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죠. 또 젊은 세대와 시니어들과 또 더 나이 드신 더 실버 세대 시니어분들과의 소통도 무시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특히 50, 60 세대는 약간 30, 40대와 80대 이상 그 이상의 세대분들과의 약간 끼인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지금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연결을 해야 되는 세대들은 이제 밑을 보고도 소통해야 되고 연배적으로 위를 보고도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이제 링키지가 되는 세대들은 특별히 소통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젊은 세대는 언제나 더 진취적이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앞서가는 세대들은 지나간 문화에 익숙하는 소통 방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사이를 잘 연결하지 못하면 서로가 함께 사는 사회에 영 불편을 초래할 거란 말이지. 맞아요.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에는 네. 이상하게 좀 아파트가 오래된 곳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오히려 젊은 세대 축이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 여기는 상당히 젊은 세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운동센터를 가도 이전에는 너무 나이 드신 분들과 있다가 지금 굉장히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나보다 됐어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그렇게 막 차이나게 안 보여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친하게 된 다음에 이제 나이 얘기를 하다가 야, 너무 젊구나 친구들이 이 친구들한테 내가 진짜 너무 나이가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조금 힘겨웠는데 생각 외로 이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배울 점 많은 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같이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얘기를 같이 어울리지만 저한테서 또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저는 또 그 친구들한테 배울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 동네에서 이 어르신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과연 내가 그분들한테 많은 이렇게 혹시 배울 점들을 드린 게 있을까? 나는 그분들한테 진짜 많이 배웠는데 왜냐면 예전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정말 저도 배울 점이 많았는데 제가 해드린 게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자녀 다 키우고 이제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나이층이 이제 다 섞이더라고요. 이제 마구 섞여요. 저희 아들 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저희 엄마 또래까지 제가 다 그냥 어울리게 되는 이런 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소통만 잘하면은 전부 다 같이 어우를 수 있고 또 여기저기서 배울 점들도 많고 제가 자세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과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매일같이 어쨌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에브리데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통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소통. 네.
네. 그분들 하는 얘기는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다 남에게 남이 있다고 얘기해. 아, 저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얘기가 안 통하는 통해. 정작 안 통한 건 자기라는 걸. 그렇대요. 예, 보통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사람 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소통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남을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맞아. 세상이 다 나랑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남이 나와 다른 점을 다르다는 것을 일단은 처음부터 인지하시고 모든 사람을 접하는 게 첫 번째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네. 이거 컨텐츠, 내용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게 겨우 한 7% 정도래요. 내용은. 내용은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못 알아듣느니 그걸 얘가 이해를 못하느니 배경 지식이 없냐 하는 거는 그렇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93%는 다 비언어적 요소예요. 예를 들면 표정, 태도. 언어의 색깔, 네. 제스처, 공감을 표현하는 리액션. 이런 것들이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 지식 없다고 뭐 배워가지고 나 그 수준이 안 맞아. 이건 성립하지 않는 그렇죠. 얘기라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성립하지 그게 맞는 않는. 말이에요. 네, 대화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이렇게 서로 공감해주고 들어줄 자세, 경청해줄 자세가 있고 그 반대 입장이 돼볼 그런 배려가 있으면은 그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려면 우선 이제 상대한테 접근하기 위한 이제 뭐 팁이 좀 처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 스몰 토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물꼬를 트는 거죠. 이어가는 거지. 오늘 커피 맛이 어때요? 오늘 날씨 얘기나 전형적인 거죠. 날씨 얘기, 건강 얘기, 자녀 이야기, 뭐 교통 막히는 문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제 꼭 본론에 도달하든 안 하든 이제 얘기가 이제 진전되는 건데 이런 걸 잘 못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사나이에 패기로 처음부터 그냥 얘기하겠다 직진하고서 가면 뭐가 텅커덩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럼요. 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도 스몰 토크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플러스 한마디 칭찬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곁들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칭찬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분 입장에서 네. 사물을 바라보고 네.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인데 또 어려움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슬픔은 같이 슬퍼해주고 그렇죠. 기쁨은 또 함께 기뻐하면서 그 분위기를 더 업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훈련을 안 받으면 스스로를 돌아보고선 내가 이게 부족해서 나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미치면 그거 안 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해야 돼요. 예. 근데 집에서도 그 잘 못하는데. 배우자들끼리 얘기하는 데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본인이 오늘 수고했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왜 이래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거 예쁘다 그거 예쁘다 그랬는데 이거 언제쯤 사진 샀는데 이제 와서 난리야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이거는 이제 괜히 긁어부스러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기서 꽉 막히는 거죠. 이제 꽉 막히다 못해 잘못하면 싸움까지 가죠. 싸움. 그러니까 예전에 입던 옷이라도 남편이 그거 이쁘다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봤냐고 좀 좋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남편들도 아내가 오늘 애썼다 그러면은 그 뭐 너는 집에서 놀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맙다 그러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집에서 먹고 아니면은 나가서 뭐 간단히 먹으라든지 아니면 뭐 시켜 먹을까라든지 이렇게 작은 얘기들이 사람 마음을 다 풀어지게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잘못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되게 그거를 집에서 계속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대화의 무대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갑자기 자신이 좀 없어지나. 왜요? 잘하시잖아요. 바쁘다고 뭐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면 성의 없이 얘기해놓고 예.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뭐라고. 근데 그런 자세는 극복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빨리 고쳐야지.
늘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제 회사 일도 가정 일도 여자분들은 가정 일, 회사 일을 떠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들하고 지낼 일도 많아지고 친구들하고 지낼 일도 많아지거든요. 사회 속에 속하거나 여자들은 뭐 학부모나 이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모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거지로 하던 거 말고 이제는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잘하는 법을 매일같이 좀 꼼짝하셔서 아침마다 오늘은 누구의 좋은 점을 좀 생각해 볼까 이렇게 시작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 좋다는 거는 머리로 잘 이해를 하는데 네. 실제 이제 집안에서 그걸 실천하는 건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남녀 간에 예. 본질적인 차이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너무 말하는 있죠. 습관도 좀 다르고. 뇌구조가 달라요, 남녀는 진짜 뇌구조는 다르대요. 그거는 정말 나타난 학설이고, 그거를 어느 정도 노력해서 여자한테 맞춰주고 남자한테 맞춰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데 따라서 누군가는 사이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지, 뇌구조는 진짜 다르대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해서 어떻게 잘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무조건 여자랑 싸우고서는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여자는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지 빨리.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게 이건 거예요. 빨리 그냥 내가 뭐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여자는 빨리 탈출해야 되니까. 뭐가 미안한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건 잘 몰라 사실. 그러니까 여자가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은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면 더 화가 난대. 여자들은 더 화가 나서 거기서 2차 싸움이 또 시작됐네요. 후반전이. 그러니까 좋게 하려면은 여자 화가 났어. 그러면은 왜 화가 났는지 왜 화가 났는데 얘기를 안 해도 자꾸 여자는 얘기를 걸어주길 바라거든요. 그럼 뭐가 왜 화가 났는데 그러면 왜 화가 났다. 그 점은 내가 이게 미안하고 아니면은 뭐 여자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좀 고쳐주면 바래서 아마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면은 간극이 좀 좁혀지는데 무조건 내 방식대로 몰아붙여서 무조건 미안하다 그러고 여자는 무조건 말을 안 해요. 또 여자는 뭐가 화났는지 남자는 얘기 안 해주면 모른대요. 얘기를 해줘야지만 안 돼요. 남자분들은 이게 뇌구조가 그냥 눈치로 알아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와 그 소통을 좀 하고 좀 간극을 줄이려면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교수님 우리 집 염탐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도 비슷한 상황이기에 그런 얘기를 이제는 이 나이 되니까 알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죠. 일이해서 예전에는 제가 그러면은 남편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냥 빨리 그냥 얘기해버리고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 해결을 하고 넘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싸울 일이 좀 덜하죠. 전에 이제 바쁘게 일하던 시절과는 지금 좀 다르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니까 뭐 얘기를 한마디 해도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그렇죠. 반응하고 이제 그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쁠 때는 그냥 흘려듣고선 알았어 그러는데 알긴 뭘 알아. 내용 이해도 못하고 그랬대. 알았느냐고 또 확인 들어와요. 길게 가기 싫으니까 알았다 한 거면 눈치가 뻔하니까. 근데 이제는 평온합니다. 좋습니다. 좋죠. 제가 뭔가 일을 조급하게 하는 걸 이제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원장님 워낙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원장님한테 색소폰도 배우고 워낙 색소폰 이렇게 레슨도 많이 하시고 회원도 많이시고 회원분들도 보고 이러니까 확실히 음악으로 뭔가를 나이 들어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너그러우신 것 같아요. 네. 여유도 있고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시고 또 배우려는 의지가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집에 있으실 시간이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그 배우자분하고도 따로 또 가치가 적당히 돼야지 너무 같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따로 있어도 안 돼요. 진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 안 좋은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정도 따로 또 가치가 적당히 돼야지만 이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서로 소통하려면 집안에서부터 연습하시고 많은 부분을 이제 서로 완급을 조절하셔서 대화의 물꼬도 트시고 서로 칭찬도 좀 해주시고 웃으면서 사시도록 하시면 그게 이제 퇴직하고 그 적용해 가면 점점 그렇게 또 변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다툼이 있죠. 처음에 그렇죠? 그게 어렵죠. 여러분은 이제 연착륙을 스무스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부인들도 받아들여주고 남편들도 이렇게 밖에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일상이 좋아서 집에서 쉬다 보니 조금씩 눈치가 보이는 거를 느끼시면은 이제 다른 것도 좀 해보시고 취미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의 출발은 일단 경청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귀 경청. 기울여 듣는 거. 이게 귀를 기울여서 상대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공감이 되는 거지. 네, 그분도 다 감성이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뭔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경청하고 공감하면 그 다음에 리액션은 자연히 상황에 맞는 얘기가 나가게 돼 있어.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흘려 듣고 알았어. 그러고 돌아섰는데 못 알은 거야 이거. 그렇죠. 없던 소리 하니까 자꾸 감성을 상하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은가. 그러면 경청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 경청하고 진짜 존경하는 마음까지 담아서 듣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면 좋은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무슨 기술이 필요하거나 뭐 수단을 좀 강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 속에 기울여서 듣고 또 상대 입장을 헤아려서 이해하고 이러면 이 뭐 소통은 원활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원활한 거 쉬운 것 같지만 안 원활해요. 예, 어렵죠. 매일이 반복되는 삶에서 네. 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듯이 이제 모든 것은 조금씩이라도 아무리 일상생활이어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 행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해서 가정에서부터 행복하게 또 사회에서 또 친구분들하고 행복하게 아주 시니어 라이프를 즐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 교수님 가정 얘기했잖아요. 네. 가정도 가정이지만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그 주변의 친구들 또 함께 도반들 네. 이런 분들 동호인들 이런 분들과 얘기 나눌 때 아주 특이한 분이 있어요. 가끔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동선도 모르고 그분의 배경도 잘 모르고 그런 분이 어쩌다 있다니까요. 있어요. 간혹 있어요. 전혀 자기 얘기를 안 하시는. 소통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때 뭐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가 내면에 감추고자 하는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두려움. 예, 어려서부터 그런 게 알게 모르게 형성돼서 이렇게 겉에 보여지는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에 뭔가가 있는 분들이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형성되어 온 자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무슨 일을 할 때 네. 자기가 일하는 직무 범위 내에서 네. 지켜야 될 기밀이 있다면 그렇죠. 대대적으로 기밀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는 절대 안 그래서 되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외곽을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파악 못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퇴직해서 서로 교제하고 이제 여가를 함께 나누고 이런 사이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또 좋아하는 일은 뭔지 음식은 뭘 즐겨 먹는지 이런 사소한 걸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면은 뭐야 무슨 스파이야 비밀 요원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모일 때 그 친구는 솔직히 좀 안 모르고 싶어지죠. 그런 게 있지. 예,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너무 자기를 감추는 것 같으니까 좀 꺼려지죠. 그러니까 나를 좀 드러내는 어떤 용기라면 용기고 자신에 대해서 내면도 이렇게 열어 보이고 이게 이제 속연한 소통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기가 꼭 감추고 싶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자기 생활에 대한 얘기도 서로 하더라고. 그야말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건데 만나서 그냥 뭐 웃어주고 뭐 그런 거는 하지만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하는. 그런데 소통의 달인들을 보면 통상 자기의 단점, 자기의 그렇죠. 아픔, 결점을 드러내서 오히려 그걸 강점으로 만드는 아주 마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자존감도 센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그럼요. 자존감 강하신 분들이.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럼요. 교류하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왔던 거에 대해서 남한테 알려주고
그런 일을 안 겪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진짜 그렇거든요. 네. 그런 생활이 서로 소통이 되면은 어느 자리에서나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일상생활의 주제를 갖고 저희가 얘기를 예, 우리의 삶은 소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저희 매일 순간순간 소통하면서 사시죠. 그럼요. 매일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소통에 대한 이제 마음을 조금 여시고 더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